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쓰고 남아 버려지는 건축 자재로 홀로 사는 어르신들의 집을 고쳐주는 자원봉사 프로젝트가 추진돼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들고 지친 요즘인데 이웃 사랑의 온기를 전하는 현장에 박성동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지체장애 어르신이 홀로 사는 낡은 주택. 작은 방에 딸린 비좁은 공간이 부엌이자 샤워실입니다. 지역 복지관에서 세탁기를 지원하려 했지만 놓을 공간조차 없습니다. 아니, 불편한 게요. 화장실. 예, 그렇지. 화장실이 안에 없어서, 그거 저희가 밑에 이렇게 굽을 앉는 화장실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몸이 불편한데 힘드셨죠. 혼자 사는 어르신의 집수리를 위해 힘을 보태고 나선 건 건축업자들. 벽돌이나 목재, 철근 등 공사 현장에서 쓰고 남았거나 충분히 사용할 수 있지만 버려지는 자재로 구석구석 살기 좋은 집으로 바꿔놓습니다. 여러 공사업종에 종사하는 자원봉사자 덕에 수천만 원대 공사도 너끈히 해결합니다. 저처럼 이렇게 건축업을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봉사하고 싶은 생각들은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제 혼자 움직이면 비용도 많이 나오고, 혼자 하기에는 좀 불편한 상황들이 많은데, 그냥 저희들은 평소에 지인들이죠. 이들이 올해 계획한 공사는 기초생활수급자 가구를 포함해 모두 6곳. 집수리 프로젝트는 정부가 지원하는 문화도시 사업의 하나로 올해까지만 시범 운영되지만 봉사자나 수혜자 모두 사업이 계속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뭐 바람 불고 비 오면은 다 비가 일로 다 쳐들어가니까 이 문이 안으로 밀리게 돼 있잖아. 이게 처마가 낮아가지고. 우리 완전 새 집이 되고 이렇게 될 줄 진짜 상상도 못했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이 사업이 이대로 끝나지 말고 정기적 사업으로 돼서 계속해서 저희 그 열악한 어르신들이 혜택을 받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코로나19 위기 속에서도 나보다 어려운 이들을 먼저 생각하는 봉사자들의 마음이 소외된 이웃들에게 사랑의 온정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성동입니다. 제주 27번과 28번 코로나19 확진자의 접촉자가 188명으로 늘었습니다. 제주도는 27번과 28번 확진자에 대한 역학조사 결과 중문골프장 직원 59명과 골프장 이용객 14명, 항공기 동승자 24명, 식당과 병원 직원 등 188명을 접촉자로 분류해 자가격리에 들어가도록 했습니다. 또 도내에 거주하는 155명에 대한 진단검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확진자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서울에서 직장을 다니는 27번 확진자 A씨는 지난 15일 고향인 제주를 찾았다 20일 확진 판정을 받았고 A씨의 어머니 B씨도 다음 날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방침 등에 반발해 제주 지역의 모든 전공의들이 어제부터 무기한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제주대병원과 한라병원 등에 근무하는 전공의 130여 명은 지난 21일부터 연차별로 파업을 시작해 어제부터는 모든 연차가 참여했습니다. 이에 따라 수술과 진료의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모레부터 사흘 동안 개원의와 봉지기 등 모든 의사가 총파업에 들어갈 예정이어서 의료 대란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민식이법 시행에 따라 학교 주변 어린이 보호구역의 불법 주정차 단속이 강화됐는데요. 과태료가 일반 불법 주정차의 2배나 되는 주민신고제까지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됐지만 학교 주변 불법 주정차는 여전합니다. 김항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주 시내 한 초등학교 앞, 정문 앞 도로 옆으로 불법 주정차된 차량들이 눈에 띕니다. 차 때문에 차가 지나가던 차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쪽으로 가다가 그냥 진짜 박을 뻔했어요. 정문 앞이 아닌 학교 옆 도로는 아예 불법 주정차 차량들이 줄지어서 어린이 보호구역을 무색하게 할 정도입니다. 초등학교와 인접한 어린이 보호구역입니다. 주정차가 금지된 곳이지만 도로에는 불법 주차된 차량들로 가득합니다. 또 다른 학교 주변 어린이 보호구역도 사정은 마찬가지. 양옆으로 불법 주차 차량들이 빼곡히 도로를 점령했습니다. 학생들은 차를 피해 도로 한가운데를 걷는 등 위태로운 상황이 이어집니다. 키가 작다 보니까
이게 아이들이 있는지 없는지 차가 움직일 때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걱정이 되긴 하고요. 계도 기간인 지난 6월 말부터 최근까지 도내 어린이 보호구역의 불법 주정차 신고는 80여 건. 정문 도로 외에는 극심한 주민 반발로 제대로 단속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주차장이 없는 관계로 그 주차난이 심각합니다. 그래서 단속 할 수는 있는데 단속에 따른 지역 주민이 반발이 워낙 심하기 때문에 한 해 평균 도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발생하는 어린이 교통사고만 20여 건. 어린이들의 안전한 보행을 위한 어른 운전자들의 의식은 크게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국내에서 생산하는 파프리카는 모두 외국 종자여서 수출을 하면 할수록 로열티 부담도 커지게 됩니다. 다행히 최근 품종 국산화가 결실을 맺으면서 종자 독립은 물론 관련 설비 시장 국산화까지 기대되고 있습니다. 전주 송인호 기자입니다. 남원의 한 파프리카 농장. 언뜻 구별하기 힘들지만 국산 파프리카가 성공적으로 재배돼 출하되고 있습니다. 3년 전만 해도 네덜란드와 미국 종자의 시장 점유율은 100%. 독과점이라 종자값은 그램당 8만 원가량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금보다 비쌀 정도입니다. 수출하면 할수록 농민 부담이 커지는 데다 일방적인 가격 결정 구조를 깨기 위해서 2011년부터 품종 국산화가 추진됐습니다. 3년 전부터는 실험실에서 벗어나 농가 재배가 추진됐지만 낮은 품질로 외면받다가 최근 상품성을 인정받아 재배 농가가 늘고 있습니다. 아직 전체 면적의 1%대에 불과하지만 농가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산 종자가 훨씬 더 맛있고 열매가 강하고 저장성이 좀 강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충분히 아마 외국산 종자하고 경쟁력이 있지 않을까. 또 농산물 도매상 품평회에서도 좋은 반응을 얻어 유통망 확보도 가능해졌습니다. 파프리카 시장은 약 2천억 원 규모, 현재 1%에 불과한 국산 품종 재배가 확대되면 막대한 로열티를 절감할 수 있게 됩니다. 골든시드 프로젝트를 통해서 6개의 품종을 만들었습니다. 종자 독립을 위해서 앞으로도 더 국내 기후에 적합한 품종을 개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0여 년 동안 추진해온 종자 독립은 외국 의존도 100%였던 파프리카 재배시설 국산화도 촉진시키는 일거양득의 성과도 기대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윤호입니다. 강원 가명이 이제는 강원 지역의 관광과 도심 활성화의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보건과 개방, 야간 조명, 가명 스테이, 한복 체험, 시티 투어버스 연결, 그리고 구도심 도보 여행까지 원주시가 가명을 활용한 관광 콘텐츠를 계속해서 내놓고 있습니다. 보도에 원주 이아라 기자입니다. 조선시대 500년 동안 도행정의 중심이었던 사적 439호 원주 강원가명입니다. 23년의 긴 시간과 207억 원의 예산을 들여 2018년 원주 강원가명이 복원됐습니다. 강원가명이 시민의 품으로 돌아온 지 올해로 3년째. 야간 경관 조명을 갖춰 도심 속 야경 명소로 1박 2일 머물 수 있는 가명 스테이 프로그램까지 원주시는 강원 가명을 활용해 다양한 관광 콘텐츠를 만들고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오면 체험하는 걸 요즘에 많이 그걸 추세로 가는 것 같아요. 이 가명에서 한복 체험도 하고. 지난해 첫 선을 보인 가명 내 한복 체험은 이용 편의가 개선됐습니다. 전통 한복뿐 아니라 왕의 옷, 왕비 옷, 관찰사 옷까지 입어볼 수 있는 옷이 크게 늘었는데 이용 요금은 작년 8,000원에서 2,000원으로 대폭 낮췄습니다. 원주시는 강원 가명을 비롯한 관광 자원을 활용해 구도심 연계 활성화 전략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강원 가명이 원주 8경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시티 투어 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그 이용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원주시는 옛도심 상권 활성화를 위해 7이 들어가는 날마다 하마비 프로젝트를 진행 중입니다. 여기서부터는 말에서 내려 걸어가라는 조선시대 하마비의 유래를 살려 가명에서 풍물시장 입구까지를 차에서 내려 걸어가는 거리, 이른바 도심 걷기 프로젝트를 만들었습니다.
그냥 무조건 차에서 내려라가 아니라 여기는 문화예술이 넘치는 거리야. 그러니까 차에서 내려서 같이 즐겨보자. 원주시는 간현관광지와 뮤지엄산 등 주요 관광지를 운행하는 시티투어 버스 노선에도 강원 가명을 추가했습니다. 원주 대표 문화재로 구도심 상권을 활성화하는 역할까지 강원 가명이 지역의 2마리 토끼를 가져다주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하라입니다. 김상엽 제주발전연구원장 예정자와 고영권 정무부지사 예정자에 대한 제주도의회의 인사청문회가 오는 26일과 28일 잇따라 열립니다. 김상엽 예정자 인사청문회에서는 제주도가 제주에너지공사와 테크노파크 등 출자 출연 기관을 통해 김 예정자가 대표인 단체에 용역을 몰아주었다는 의혹과 함께 이명박 정부에서 4대강 사업을 주도했다는 이력이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또 고영권 예정자는 주택 3채와 토지 16필지를 소유한 것으로 알려져 부동산 취득 경위와 목적 등 공직자로서의 도덕성 문제에 청문위원들의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제8호 태풍 바비가 우리나라를 향해 북상 중입니다. 현재 태풍은 중심기압 980헥토파스칼, 최대 풍속 초속 29m의 중형급 세력으로 일본 오키나와 서쪽 부근 해상에서 북동진하고 있습니다. 태풍은 내일 제주도 남쪽 해상으로 북상할 걸로 보이고요. 모레 제주도 서쪽 해상을 지나 서해상으로 이동해 황해도로 상륙하겠습니다. 따라서 제주는 내일 밤부터 태풍의 직접 영향권에 들겠고요. 모레 오후가 최대 고비가 되겠습니다. 오늘 제주는 태풍의 간접 영향을 받으면서 많은 비가 내릴 걸로 보이는데요. 예상되는 강수량은 30에서 80mm, 산지에는 120mm 이상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이번 태풍은 비도 비지만 강풍을 동반한 것이 특징인데요. 내일 밤부터는 순간 최대 풍속 초속 60m의 강풍이 불겠습니다. 간판이나 시설물이 날아가지 않도록 미리 대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현재 기온 대부분 지역이 26도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오늘 산지와 추자도를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는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낮 최고 기온은 북부가 35도, 서부와 동부가 32도, 남부 31도로 예상돼 비가 더위를 식혀주지는 못하겠습니다. 오늘 도서 지역은 비가 내리는 가운데 폭염특보도 발효 중이고요. 낮 최고 기온이 3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현재 제주도 남쪽 먼바다엔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점차 특보가 확대 강화되겠습니다. 바다 물결이 최고 7m까지 일 걸로 예상돼 미리 대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 제주공항은 맑은 가운데 항공편은 정상 운항되고 있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금요일까지 비 소식이 있겠고요. 낮 최고 기온이 33도까지 오르며 덥겠습니다. 내셨습니다. 송재호 국회의원은 정부 정책으로 인한 갈등을 관리하기 위해 갈등관리기본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갈등관리기본법안에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공론위원회를 설치해 공론화 등을 심의하도록 하고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역할과 책임,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어서 제주 제2공항을 비롯한 정부 정책에 따르는 갈등 관리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제주 지역 진출을 준비하고 있는 신세계 면세점이 제주시 연동 뉴크라운 호텔 매입 계약을 취소했습니다. 신세계는 최근 호텔 소유주인 모 교육재단에 위약금 20억 원을 물고 계약금과 중도금 154억 원을 돌려받았습니다. 신세계는 당초 뉴크라운 호텔을 580억 원에 사들여 면세점을 짓겠다며 교통 영향평가와 건축 심의까지 통과했지만 신제주 지역 교통난이 심각해진다는 비판 여론이 여전한 데다 코로나 여파로 자금 사정도 악화돼 제주항 인근 등 또 다른 장소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도시공원 민간 특례 사업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제동이 걸렸습니다. 제주도 도시계획위원회는 지난 21일 회의를 열어 제주시 오등봉 공원과 중부공원 민간 특례 사업에 대해
도시 경관과 교통, 재해 예방 등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며 모두 재심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오등봉 공원과 중부공원에는 각각 1,630세대와 796세대의 아파트 단지와 상업시설 등이 들어서게 되는데 환경 훼손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제주도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폐업 소상공인의 재창업을 지원합니다. 제주도 소상공인 경영지원센터는 사업비 4억 원을 들여 사업장 인테리어와 비품 구매 등 폐업한 소상공인의 재창업 비용을 지원합니다. 대상은 폐업 전 6개월 이상 영업한 소상공인으로 다음 달 10일까지 신청하면 재창업 비용 최대 700만 원과 경영 컨설팅, 재창업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주도는 착한 가격 업소를 대상으로 지난달부터 오는 10월까지 4달치 전기료를 지원합니다. 착한 가격 업소는 음식점 125곳과 이미용업 22곳, 숙박업 7곳 등 모두 157곳입니다. 제주도는 이 밖에 착한 가격 업소에 대해 매달 50톤까지 상수도 요금을 지원하고 방역 소독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뉴스투데이 제주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